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다음 주 연휴에요. 전국 유명 숙소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동안 싸게 팔던 항공권도 제값으로 원상복귀했다고 합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지만 우리 마음은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 가을과 겨울 2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아니,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 좀 겁이 나죠.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교수님. 4월 18일에 18명, 19일에 8명, 20일에 13명, 21일에 9명. 이 수치로 보면 좀 안정된 거 아니에요? 사실 숫자로 보면 안정된 게 맞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좀 데자뷰를 좀 느끼는데 우리가 그 29번, 30번, 31번 환자 연달아서 하기 직전에 환자별로 발생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사실 31번 환자가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5천 명의 환자가 발생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8명, 9명 발생해도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신천지와 같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죠. 예,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예상이 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일부 아주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언제든 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어떻든 느슨한 상황이 유지가 되면 싱가포르 같이 그냥 갑자기 확 늘어나서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제 대부분 환기도 쉽고 예, 예. 사람들이 좀 밖에서 생활하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좀 나아졌다가 겨울이 되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도 조금 차갑고 건조한 거를 좋아하는 데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실내 활동이 문 닫죠. 많아지고 네. 밀접한 게 많아지니까 유행이 올 수 있고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예상이 나왔지만 매년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도는데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이미 모든 국가들은 겨울에 비상 상황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의료 체계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 그러면은 뭐 2차 대유행이 올 것 같은 무슨 조짐이 보이거나 데이터상에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란 건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요. 데이터가 사실 있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네이처라고 유명한 이제 의학 잡지, 예, 네이처. 유명한 이제 과학 잡지에 예. 하버드 연구진들이 이제 그거를 냈었어요. 수학적 모델링을 해봤더니 네. 적어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이 유행 상황이 2년까지는 언제든 유효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수학적 모델링 자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특히 대구 경북에 환자 많이 발생했을 때 이미 우리가 거의 정말 의료 측이 붕괴 직전까지 갔는데 네.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 노력해 주시고 네.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도와주시면서 간신히 버텨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언제든 사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 상황이 추이는 좋아진 거 맞고 네. 그렇지만 다음 주 연휴에 지금 뭐 숙소들 예약 다 끝났다 그러고 네. 항공권 제값이 될 만큼 막 움직이신다고 하고 이 얘기 들으면서 지난 31번의 추억 그 네. 데자뷰가 조금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만약에 몇 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집단 발병이 어떤 소스가 돼 버리면 그렇죠. 신천지 예배 갔듯이.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교회들도 현장 예배 대부분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게 되면 이제 5월 넘어가면 대부분 예전처럼 예배 다 드리겠다고 하시는 게 많아지거든요. 학교도 개학한다고 하고. 예. 학교도 이제 그 학교도 사실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한 명 발생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몇백 명, 몇천 명 발생하는 건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군요. 예. 이런 와중에 제가 좀 궁금한 연구 결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질본에서 내놓은 발표입니다. 확진자 중에 회복한 사람 25명을 상대로 검사를 했더니 25명 모두 중화 항체, 즉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가 몸에 형성되긴 했는데 그중 12명의 호흡기에는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더라. 아니 항체가 형성되고 몸도 회복됐는데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제 중화항체 개념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내 몸에 이 바이러스를 재감염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형성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들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시기가 짧게는 3주, 길게는 4주, 긴 분은 5주, 6주까지도 좀 바이러스 검출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 검출되는 게 중화항체는 보통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해서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랩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바이러스 분석과장님이 이제 얘기한 거로는 그래서 혹시나 이 네.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니 바이러스는 다 죽어있는 바이러스였다. 아, 남아 있는데 죽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회복기에 중화항체가 작용하여서 어느 정도 이제 억제가 되고 있고 예. 검출되는 바이러스는 이제 남아있는 찌꺼기가 검출되는 것 같다. 그럼 요거는 네. 코로나19의 어떤 특징적인 게 아니라 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다른 겁니다. 바이러스도 특히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다만 이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중화항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효과적인 중화항체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중화항체여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평생 갈 거냐, 아니면 1, 2년 만에 사라질 거냐.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건 해결됐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거. 이거는 전 더 미스테리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 우리나라 질본의 발표죠. 항체가 형성되긴 했는데 바이러스가 남아있더라 이거였고 WHO의 발표는 뭐였냐면요. 아예 항체 형성도 잘 안 되는 코로나19 환자가 많다. 이런 발표였어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항체 양성률은 평균 2에서 3%대고 최대 10%에 불과하다.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설사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한 60% 정도가 걸리고 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때 되면은 오케이 괜찮다 이거였는데 아니 걸려도 항체가 안 생긴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연구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연구를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냐면 지역 사회 내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일부 분들을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제 추출해서 이제 혈액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이제 그 중에 항체가 생긴 사람을 봤더니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뽑았는데 그 지역 사회 내에 상체를 가진 사람이 고작 한 3%밖에 없더라. 아니면 좀 많은 데가 한 10% 정도 되더라. 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 얘기하셨는데 60에서 70% 달성을 해야 그 집단에서 환자가 발생 안 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미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도 피를 뽑아봐야 이제 한 10% 정도 많아야 10%고 그 말인 3%밖에 거군요.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를 되게 짧은 단신으로 굉장히 어제 네.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고 저 어떻게 이해했냐면 걸린 몸이 있어요. 제가 걸렸어요. 근데 제 몸에 항체가 생길 확률이 2에서 3%밖에 안 된다. 이건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이 연구가 아직까지 지금 급속하게 환자 발생하는 지역도 많으니까 지금 이 연구는 좀 더 시리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해서 오케이. 계속 얼마나 올라가는지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걸리면 항체 생기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안 생기는 건 맞는데 다만 어떤 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항체들이 계속 유효하게 생기느냐. 그 부분에서의 좀 생각만큼 많이 막 생겨서 막 집단 면역이 잘 생기고 이렇진 않더라 그 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WHO가 강조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항체가 생긴 것들은 일반적인 항체 검사를 한 건데 이게 중화항체일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부분은 모른다. 근데 사실 어제 질본 결과에서 중화항체가 100% 다 생겼다고 나오니까 그래도 항체가 생기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3%든 10%든 간에 이 사람에서도 중화항체는 생길 거라는 거를 어제 암시를 질병관리본부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하면 아직도 걸려야 될 사람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치료제보다 백신이죠. 왜냐하면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WHO도 걱정하는 것처럼 한 3에서 10%밖에 사람들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90%의 사람은 언제든 또 걸릴 수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백신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그거를 올리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나와요?
지금 이제 임상에 들어간, 그러니까 지금 사람 대상 임상이 시작된 백신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치료제 말고 백신도 한 3가지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건데 미국에서 2가지, 중국에서 1가지가 이미 들어갔고 그 예. 미국에서 시작된 그 백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도 연구를 진행할 거라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 대상의 일상 연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안정성 평가랑 효과 평가가 되고 나서 예. 뭐 2단계랑 3단계를 같이 겹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급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다 하려면 적어도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고, 겁니다. 앞으로 1년이요? 예, 앞으로 1년. 예. 아이고. 빨랄라도 올해 말. 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지금 제일 빨리 시작된 게 운이 좋아서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후속 주자들이 좀 있습니다. 후속 주자들이 좀 예. 있어서 그런 후속 주자들 중에서라도 나오면 내년 이제 중반까지도 가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집단 면역 빨리 차라리 확 걸려서 집단 면역 얘기하는데 집단 면역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고. 집단 면역을 네, 하려고 알겠습니다. 60% 걸리면 그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 참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 캐치하셨죠. 연휴에 뭐 한 자릿수인데 놀러 가지 이렇게 가시다가는 대구 같은 상황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네. 그 데자뷰가 떠오른다는 이재갑 교수 전문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